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북주사파, 종북주사파 그럽니다. 종북은 무슨 뜻이냐면 북한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종북, 북한. 북한은 누구를 따릅니까? 김정은이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다는 뜻이고 김정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종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종중은 뭐겠습니까? 종중. 종중은 중국을 따른답니다. 중국의 누굴 따릅니까? 뭐 탕웨이를 따릅니까? 성령을 따라요? 그게 아니고 시진핑이를 따르는 거죠.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겁니다. 이걸 종중이라고 하는데 종북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죠. 그야말로 반국가 단체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니까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건 직접적인 위협이에요. 종북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북은 티가 나요. 저것들이 어쨌든 김정은이를 찬양하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저거 김정은 추종하는 종북이구나. 저거 위험하구나. 경계해야 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중은 그 정체를 위장하기가 아주 용이해서 저게 종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들 그 방송 스카이나 뭐 이렇게 방송 보시면 중국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전문으로 다루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능 형식으로 중국을 은근히 찬양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제작하고 채널 유지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어디서 나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종중 방송이라고 봅니다. 저도 중국 드라마 중에 뭐 스마이라든지 이런 그 몇몇 드라마는 굉장히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 드라마를 볼 땐 보더라도 이 중국 드라마와 이 중국의 문화 공세의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중국 공산당의 그 선동 전략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하고 북한 거라면은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중국 거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그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판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며들어가 버려요. 그 점이 종북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북보다 종중이 더 위험하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우리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은요, 이 남조선 적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사실 우리한테 뭘 경쟁하자고 달려들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것들이 북한이 무슨 반도체 경쟁하자고 우리하고 뭐 한판 붙겠어요. 뭐 아니면 자동차 갖고 한판 붙자고 하겠어요. 저것들은 그냥 핵무기 그거 빼놓고 대남 전략 빼놓고는 우리한테 아예 제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의 그야말로 전략적인 산업 제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IT 뭐 반도체라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랑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바 사건으로 감옥 간 적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반재벌 종북 주사파들이 좋아했겠죠. 그렇지만 진짜 좋아한 건 누구냐?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야, 이재명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삼성 제끼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SK 최태원 회장 얘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
거의 기업 가치 3분의 1을 지금 나눠주기 위해 생겨버렸는데 이거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좋아할 사람은 노소영이겠지. 그럼 그 다음으로 좋아할 사람 반재벌 종북 주사파들. 그런데 실제로는 SK와 경쟁하는 중국 기업 제일 좋아합니다. 표정 관리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군사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북한을 겨냥해서 사드 한 기를 갖다 냈을 뿐이에요. 그것도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한 기를 갖다 놨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조 단위가 넘는 경제 보복을 우리가 당했잖아요. 롯데가 당하고 결국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놨을 뿐인데 중국이 그렇게 보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 중국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무서운 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거를 평시에는 인식을 잘 못해요. 저 김정은이는 오물풍선을 막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저것들은 잊을만 하면은 휴전선에서 총도 쏘고 뭐 서해안에서 뭘 도발도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중국 공산당. 그런데 공자학원 쫙 운영하고 중국 네트워킹 쫙 응원하고 온 방송에 중국 드라마 범람하게 만들고 수많은 이 공산당 지시받는 수많은 유학생들 갖다가 한국 사회 곳곳에 뿌려놓고 선거에 개입하게 만들고 온갖 문화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돈 뿌려가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친중파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종중 친중파 문재인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종북 못지않게 종중이 우리나라 곳곳을 전방위로 공격해오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가 않아요. 오죽하면 오물풍선이나 던지겠어요. 시진핑이가 갖고 있는 수단은 우리의 상상을 절할 정도의 첨단 이 수단부터 정말 천박하고 저열한 이런 문화 공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방위 모든 면에서 다 이 대한민국을 종중화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종중파들한테 정신을 뺏기고 끌려가는 순간 바로 한미관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칫 저 문재인이 종북 주사파들처럼 중국에 잠시 끌려가는 순간 한미관계가 균열이 온다. 한미일 관계가 균열이 온다. 이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정말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안보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거나 또는 이념적으로 보거나 종북도 위험하나 저건 우리가 금방 식별할 수 있고 대처가 가능하다. 종중은 너무나 은밀하고 전방위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종중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된다. 종중의 위험성을 각성하고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